러시아가 계속 한국에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국이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영향도 없다는 겁니다. 푸틴은 긴급회의를 열고 또 다른 도발책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이 푸틴을 제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 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며 다만 IT 부문 수요의 기조적 확대 등으로 그 둔화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2월 중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26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고강도 방역 조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주요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잠재 수준 이상의 양호한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늘어난 저축과 고용 회복으로 민간 소비여력이 높아 경기 둔화 정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의 소비와 IT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반도체 및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망 충격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도 거론됩니다. 팬데믹 이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 차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야기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급 차질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공급망 측면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해는 공급망 충격의 경우 충격의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서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해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위축 등을 통해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지 않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관련 주요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주요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간 무력 충돌 및 대내의 공급망 차질과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출이 기존 추세를 하회하는 부진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루블화 도발 등 한국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하느니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자 러시아 정부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이슈를 모두 한국이 독차지하면서 일본인들은 질투심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난데없이 꼬집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남의 일처럼 위안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 하는 거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한편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에서 확인한 위안부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조정력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 한국에 양보하라고 부조리한 요구를 더해온다면 지금 일본의 혐한은 금세 반미가 될 거야. 합의를 어긴 쪽의 편을 들어 합의를 지키고 있는 쪽을 나무라는 식의 부조리를 쉽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대중, 그리고 대러에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도 좋지만 일본으로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는 더 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징용공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과거 대통령과 똑같다는 걸까? 둘 다 이미 해결된 안건이므로 그 이야기를 꺼낸 시점에서 미래적인 한일 관계는 없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한국에 대해 보상이나 특별한 이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익 공여를 받고 있는 정치가들도 많이 있다. 한일 모두 밝은 미래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을 계속하는 양국의 정치인으로 인해 밝은 한일 관계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근소한 승리였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해야 할 일 없이 흐지부지하고 요구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부동산, 환율, 주가 모두 하락할 것 같고 물자의 수입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힘들 테니 일본은 내버려 두고 그 부분에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상관하지 말아주는 게 제일 고마울 것 같군요. 한국의 요구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보장, 강제노동 보장, 늘 하던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것. 대통령이 바뀌든 얼마나 세월이 흐르든 같은 일의 반복인 건가. 기시다 총리처럼 새 대통령이 정해졌다고 해서 축의금 대신 새로운 한일 관계 등과 기뻐해서는 안 된다. 같은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일본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정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측이 공세를 받기 쉬워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노역과 위안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의 이웃나라가 무엇을 요구하든 일본은 일절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초조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초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더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새 대통령이 일본에 이러쿵저러쿵 요구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기본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없고 못 마시는 요구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우린 당분간 국내 재건에 인력을 쏟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쓸데없는 간섭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호라도 하면 또 끓는 물을 마시게 된다. 미국이 져버릴 정도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해요. 또 반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약속 준수는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됐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준수가 없는 한 한일 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그전에도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나빠도 대부분의 일본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쪽에서 양보해서 무리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러시아 대응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